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2월의 마지막 화요일인 오늘 전국적으로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전부터 하늘 흐린 가운데 예상 강수량 내일 아침까지 5mm 안팎으로 양이 많지는 않겠는데요. 기온이 낮은 일부 산지에는 1에서 3cm의 눈으로 내리겠습니다. 이동하실 때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 6도 예상되고요. 내일은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 한낮에 기온 14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최근 등산 문화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강원 20대 명산 인증 챌린지가 올해도 이어진다는데요. 이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시민들이 전문가와 함께 지역의 생태계를 조사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는데요. 이 소식은 리포터 코너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또 영서 남부 각 지역과 연결하는 통신원 코너, 오늘은 평창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2월 24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가 동물복지 강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먼저 2032년까지 유기동물 보호센터 7곳을 새로 짓습니다. 이를 위해 220억 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할 계획인데요. 또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유기견 입양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합니다. 원주시가 산불 예방을 위해 5월까지 영농 폐기물 불법 소각을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지역은 귀래면과 신림면 등 산림과 맞붙어 있는 농촌 지역입니다. 단속에서는 폐비닐과 농약봉지 등 영농 폐기물 불법 소각과 무단 투기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3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합니다. 대상은 임금체불 보증보험과 농업인 안전 상해보험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15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이나 계약 이후 일정 기간 안에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내일 개막하는 제107회 전국 동계체육대회에 강원 학생 선수 260여 명이 참가합니다. 참가 종목은 알파인 스키와 스노보드, 컬링과 아이스하키 등 모두 8개 종목인데요. 지난해 대회에서 강원 선수단은 학생과 일반부 등에서 금메달 40개를 획득하며 전국 3위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대회는 내일부터 나흘 동안 강원도 곳곳에서 열립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상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인증 문화가 하나의 흐름이 된 요즘인데요. 등산도 예외는 아니라고 합니다. 강원관광재단이 산악관광 대표 상품으로 운영 중인 강원 20대 명산인증 챌린지도 등산 애호가들의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강원관광재단의 최정현 대표이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자, 최근에 등산 인증이라는 게 하나의 트렌드처럼 자리 잡고 있는데 먼저 강원 20대 명산 인증 챌린지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추진 배경과 취지부터 전반적으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희 강원관광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20대 명산 인증 챌린지인데요. 이게 이제 강원 산악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021년도부터 저희 재단이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네. 벌써 현재 6년차를 맞이하고 있네요. 이 대표적인 우리 관광 프로그램이기도 한데 이게 강원도가 상당 부분이 우리 산악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특히 이제 설악산이나 오대산 등 이런 부분은 국내를 대표하는 명산이라고 우리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런 데를 포함해서 여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강원특별자치도가 18개 시군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18개 시군에 있는 산들을 명산 또 아니면 이제 명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자연 환경을 우리 강원도의 정체성을 잘 반영해서 관광객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20대 명산 인증 챌린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강원도만의 지형적인 특징을 잘 살린 어찌 보면 우리 강원도라서 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자료를 보면 특히 지난해 지역경제 효과가 56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지금까지 대략 얼마나 많은 분들이 좀 참여했다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 주신 대로 맞습니다. 이게 지역경제 효과 56억이라 하면은 그만큼 이제 관광객들이 오셔서 소비를 하고 가고 그 소비로 인해서 우리 지역 경제에 관광을 주 업무로 하시는 분들이 수입을 창출했다는 소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작년에 이제 저희가 20개의 명산 일원에서 한 약 98,808명이거든요. 예. 10만 명이 조금 못 미치는데 등반 인증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개의 명산을 모두 완등하신 분이 한 826명이나 됐고요. 또 이런 이제 소비 지출 문제는 우리 국립공원 여가 실태 조사나 또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이런 데서 1인 관광객 소비를 기준으로 추산해 볼 때에 한 약 56억 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건데 네. 그렇다면 강원 20대 명산 챌린지에 뭐 어떻게 참여를 해볼 수 있는지도 안내해 주시죠. 네네. 올해는 인증 기간을 조금 당겨서 2월 23일부터 11월 30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2월 23일 조정을 한 이유는 겨울 산행의 또 매력을 좀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인증 방법은 비사의 아웃도어 브랜드 앱을 다운받으셔가지고 지정된 강원 20대 명산을 방문하시고 그리고 이제 정상에서 발도장을 찍고 그리고 이제 정상석과 본인의 얼굴이 함께 나온 사진을 업로드해서 올리면은 인증이 완료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얼굴 요새 뭐 합성하고 이런 경우도 많은데 양심적으로다가 이제 얼굴이 같이 나오게 인증을 하면 되는 거네요. 예, 그러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뭐 선정된 명산들을 보면 1000m 이상도 있고요. 또 비교적 낮은 산도 포함이 돼 있는데 20대 명산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는 건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게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강원특별자치도에 18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0대 명산 선정의 기준은 1차적으로 시군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매년 이제 노하우가 생기니까 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도 받고 또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우리 이용자들 차원에서 최종 명산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1000m 이하의 명산이 11개, 그리고 1000m 이상의 명산 9개를 선정해서 차등적으로 좀 등산에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체력적으로 또는 뭐 도전 정신으로 골라 올라가는 그런 재미를 있게끔 해서 구성했습니다. 네, 뭐 등산에 자신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좀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 같은 분들은 높지 않은 산으로 도전을 해서 그 또 성취감을 느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런 취지입니다. 맞습니다. 네, 잘 나눠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오늘 뭐 명산으로 선정된 모든 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일부 코스에 대해서만 소개를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난이도나 테마별로 나눠서 안내를 해주신다면요. 네, 간단하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강원을 대표하는 산은 사실 뭐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태백산 등은 다 잘 아시잖아요. 예. 이런 부분은 매년 꾸준히 선정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26년에 신규로 선정된 산을 좀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철원의 소이산과 삼척의 봉황산이거든요. 네, 철원의 소이산은 올라가셔서 정상에서 보시면은 철원 평야의 그 풍경을 한눈에 관람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정상에는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아주 경치를 좀 참관할 수 있는,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이기도 하고요. 또 삼척의 봉황산은 이게 146배다로 낮은 산이지만
4월에는 이곳이 벚꽃 명소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사회자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체력적으로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벚꽃이 피는 명소를 올라가셔서 찾아주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명산들을 찾아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새로 추가된 뭐 철원이나 삼척의 산들도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완등 후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인증을 해서 마치면 어떤 혜택이나 보상이 주어지는지 중요하겠죠.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어찌됐든 챌린지 도전 정신은 뭔가 받아야 만족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기념품이나 인증 패치를 저희가 지급을 해주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도전 정신이 이런 인증 패치나 기념품 받는 거를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1000m 이하의 산을 모두 인증하시면은 11개 좌 패치를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1000m 이상의 산을 모두 인증하시면 9개 좌의 패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 해당 구간의 명산을 전부 인증하셔야 받을 수 있고요. 또한 20개 모두 완등하신 분들께는 별도의 완등 물품을 지급하여 드리는데요. 이거는 이제 하반기에 저희가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아직 비공개니까 많이들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궁금해하는 만큼 올해에도 참가자 여러분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족도 높은 완등 물품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도전도 해보시고 많은 기대도 하시고. 그리고 완등 물품도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기대감 있게 나중에 또 연결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우리가 사실 여행을 가도 기념을 하기 위해서 뭐 작은 자석이라도 사오지 않습니까? 그런 네, 것처럼 지역의 명산들을 우리가 도장 깨기 하듯이 성취감을 느끼면서 인증 패치,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챌린지와 함께 또 운영되는 다양한 이벤트도 있다고 들었는데 올해는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이름도 아주 예쁘지 않아요? 강원 20대 명산 주말에 산타를 찾아라. 산타요? 네. 예, 산을 타다에서 나온 주말에 산을 타다 해안에서 나온 산타를 찾아라. 네, 네. 음반 행사를 추진합니다. 예. 현재로는 이제 예상 하반기 각 2대씩 운영할 예정이고요. 또한 이제 중소벤처기업부나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강원본부 또 그리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같이 협업해서 저희가 전통시장 이벤트도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명산도 오르시고 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상품권을 지급하게 되면은 각 시군에 있는 전통시장을 또 방문해서 또 물건도 사고 맛보는 재미도 느끼고 그래서 저희 지역은 또 이런 부분이 지역 소비 활성화도 이루고 또 지역 경제가 선순환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등산과 전통시장 그렇게 연계를 할 예정입니다. 네, 산타를 산을 탄다는 의미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말 그대로입니다. 산타를 찾아라. 네, 이름을 잘 인상 깊게 지어주셨는데요. 네네.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꼭 유의해야 할 사항도 있겠죠. 뭐 입산 네네. 금지 기간이나 안전과 관련해서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안내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지금 최근에 전국 각지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도 산불 조심 기간은 5월 15일까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입산 통제된 산들을 좀 사전에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산에 오르실 때 라이터나 성냥, 화기류 이런 분들은 소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는 아주 기본이고요. 또 혹시 산행 중에 또 흡연 이런 부분에 의해서 산불이 나기 때문에 좀 주의해 주시고 꼭 지켜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산행 중에 산불을 발견 시에는 즉시 119에 신고해 주셔가지고 바람을 등지고 안전한 장소로 신속 대피해야 되고요. 요즘 뭐 TV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주의사항들이 많이 나오니까 꼭 숙지하셔가지고 안전산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앞서 챌린지 기간이 2월 23일부터로 좀 앞당겨졌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겨울 산행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맘때 더 주의해야 될 점들이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겨울인 만큼요. 네. 안전장치가 잘 마련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도?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입산 금지가 된 곳을 공지해가지고 어찌됐든 무조건 다 못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중에서 입산이 금지된 곳은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행사를 뭐 안 하니까 그곳에는 좀 찾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입산이 허락된 곳은 저희가 그만큼 안전한 그런 부분을 다 환경에 조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안전 수칙만 지켜주시면은
안전 산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충분하게 저희 강원특별자치도가 안전한 대비를 해놨습니다. 네, 안내해 주시는 규정대로만 잘 따르면 안전한 산행이 될 것 같고요. 네. 자, 끝으로 강원의 산을 사랑하는 등산객들과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네, 끝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강원도를 찾아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2026년 올해 이제 강원 방문의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를 찾는 모든 방문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저희 강원 관광자단이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다양한 프로그램인데요. 오늘은 이제 특히 우리 등산 명산 챌린지 부분만 소개를 시켜드리는데요. 한 해마다 8만에서 9만 명이 참가자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등산과 인증을 또 참여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 강원 산악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할 예정이니까 많이 찾아주시고 건강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는데 등산만큼 좋은 취미가 또 있을까 싶은데요. 기왕 하는 등산, 강원도의 명산들을 하나씩 올라보면서 인증 챌린지도 참가해보시면 더욱 즐겁지 않을까 싶네요.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원관광재단의 최성현 대표이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7분 앞두고 있습니다. 개발과 벌목으로 자취를 감췄던 원주의 백로가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온 백로를 지키기 위해서 시민들이 연구와 활동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무의당 숲학교가 진행하는 백로 시민과학자 활동에 대한 이야기 리포터 현장에서 만나봅니다.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백로가 왜 중요한 존재인지부터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의당 숲학교에서 시민과학자를 모집하게 된 배경도 알려주시죠. 네, 하얗고 큰 날개 또 긴 다리와 긴 목을 가진 우아한 새로 아주 옛날부터 이 희고 깨끗한 모습의 백로는 청렴한 선비의 상징으로 여겨졌는데요. 이 백로가 깃들면 부자 마을이 된다. 또 백로가 찾아오는 곳은 좋은 곳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백로는 좋은 상징이었습니다. 이런 백로는 사실 깨끗한 하천에서 지내는 최상위 포식자이자 지표종으로 이 백로가 사는 곳은 하천 생태계의 건강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횡성 서원면의 앞곡리, 양양, 무안, 여주처럼 국내 5곳의 백로 서식지는 천연기념물로도 지정이 돼 있습니다. 네. 사실 원주의 호저면에도 과거 백로가 집단 번식하면서 유명했던 곳인데요. 2016년에 이곳에 나무 벌목 등으로 서식지가 붕괴되면서 백로가 원주를 떠났다가 최근 3년 전부터 다시 원주에서 이 백로가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해마다 우리나라를 찾고 있는 백로가 줄고 있고 또 백로가 새끼를 낳을 확률도 줄어들고 있는데 생태 환경과 또 백로와의 공존을 위해서 시민들이 활동에 나선 겁니다. 무의당 숲학교 이정은 담당자에게 활동 배경에 대해 들어보시죠. 저희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생명들이 저희랑 사람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백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백로는 생태계에 있어서 이제 최상위 포식자에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먹이사슬을 원활히 운영하게 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백로들이 이제 물고기나 개구리 이런 거를 잡아먹고 배설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논이 비옥화되는 그런 일을 겪기 때문에 백로랑 함께 살게 된다면 사람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동물과 식물과 공존하는 방향을 저희는 그렇게 꾸며가고 있습니다. 백로를 보호하는 것이 결국 그 지역의 생태 환경을 더 좋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럼 시민과학자들은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요? 네, 우선 시민과학자들은 교육을 받은 후에 원주천과 삼강 일대에서 백로의 번식지 조사, 먹이 활동 기록, 또 주요 먹이원인 어류 조사 같은 서식지 환경 모니터링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 백로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법 등에 대해서 전문 교수에게 교육을 받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원주첨과 섬강 일대를 5km씩 걸으면서 현장에서 관찰 후에 관찰 일지, 야장을 작성하고 이 데이터를 엑셀로 정리해서 학술 연구 자료로 축적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합니다. 네. 작년에는 20여 명의 시민 과학자가 참여했고 90명에 가까운 시민 모니터링단이 체험에 나섰는데요. 이 조사 내용은 논문 작성의 자료로 활용이 됐다고 합니다. 이 백로가 안정적으로 번식한다는 것은 그 지역의 수질과 먹이원, 나무가 건강하다는 뜻인데요. 일종의 생태 건강 지표정인 이 백로가 있어야 또 강이 잘 있고 백로가 잘 살 수 있고 큰 나무가 있어야 백로도 집단 번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번 서식지가 붕괴되면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백로가 다시 찾은 이 원주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번 활동을 통해서 공존의 가치를 공유하고 또 지역의 생태 감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무의당 숲학교 이정은 담당자에게 앞으로의 활동 계획 들어보시죠. 우선은 시민과학자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부터 전부 다 모집을 하고 있고 지금도 초등학생들이 문의를 많이 주고 있어요. 올해는 특별히 초등학생들과 함께 백로 조사를 하게 될 것 같고 백로 조사는 저희가 걸어서 다니는 활동이다 보니까 잘 걸을 수 있는 분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모집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이제 사람 외에 다른 동식물이 궁금하신 분들, 자연과 함께 살아가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민과학자 활동 같은 경우에는 백로를 발견했을 때 사진을 찍거나 조사지를 작성하는, 야장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 일정 수업을 통해서 시민과학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주로 어떤 연령대 분들이 참가하는지도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신청 방법도 알려주시죠. 네, 작년에는 제일 어린 분이 20대 대학생이었다고 하는데요. 주 활동층은 아무래도 생태 감수성이 높고 또 생태 환경에 관심이 많은 40대, 50대 시민 과학자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올해 좀 특별한 점은 특히 초등학생들의 문의가 많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초등학생 아이들이 지역도 직접 생태계 환경을 걸어보고 또 백로를 만나볼 수 있는 만큼 이번에는 초등학생들도 많이 함께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일주일에 한 번 5km씩 걷다 보니까 걷기에 자신이 있고 또 생태 보존 활동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함께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청은 무의당 숲학교에 전화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입니다. 각 지역과 연결해 영서 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입니다. 월요일은 영월인데요. 오늘은 평창 소식 들어보죠. 평창군 노인복지센터의 박희서 센터장 연결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다가오는 정월 대보름을 맞아 평창에서도 달맞이 축제가 열린다는데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전해주시죠. 네, 이번 정월 대보름을 맞아 제2회 평창 정월 대보름 달맞이 축제가 평창의 천변리 둔치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전야제는 3월 2일 15시부터 본 행사는 정월 대보름 당일인 3월 3일 15시부터 개최될 예정인데요. 달집 태우기, 지불놀이, 부럼 깨기, 기발기술 나눔 등 정월 대보름을 상징하는 민속놀이는 물론 윷놀이, 투호, 줄다리기 등 참가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문화예술 공연, 노래자랑, 경품 추첨 등 평창의 번영회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번 제2회 평창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 많이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통과 화합이 어우러지는 축제 소식 들어봤고요. 또 평창군이 주민생활 외국어 교실을 운영한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평생학습을 위한 평창 주민생활 외국어 교실이 2026년을 맞아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 1회 총 40번 교육이 진행되고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이번 주민생활 외국어 교실은 영어와 중국어 2개 과정으로 진행되는데요. 영어는 대화도서관과 진부도서관을 비롯해 봉평, 용평, 대관령 총 5개 읍면에서 배우실 수 있습니다. 중국어는 평창의 문화복지센터를 비롯해 봉평과 진부 총 3개 읍면에서 수강이 가능합니다.
각 장소별로 시간과 교육 날짜가 다르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평창군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청도 온라인으로 가능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평생학습 홈페이지 한번 접속해 보시는 게 좋겠네요. 문의는 평창군청 인재육성과로 하시면 됩니다. 네, 또 평창에서 75세 이상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조기 검진을 실시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치매 예방 관리를 위해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이 실시된다고 합니다. 기간은 3월 30일부터 오전 10시, 12시까지 진행됩니다. 관내 보건기관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검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많이들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검사는 총 15분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치료하면 진행을 예방하고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번 치매 조기 검진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 발견이 중요한 치매 관련 검진 소식이었고요. 다음은 평창에서 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는 소식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적극적인 구직 의사가 있는 미취업 여성에게 안정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통해 재취업 등 경제 참여를 촉진하고자 우리 평창에서도 2026년 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중입니다. 신청 기간은 3월 4일까지 평창에서는 총 10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내 거주 중인 40살에서 49세까지 미취업 여성 등 일부 신청 자격이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미리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규 참여자에게는 월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 재참여 시에는 3달간 최대 150만 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신청은 강원 일자리 정보망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니까요. 한번 접속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끝으로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신청 공고 소식 간략히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산림소득 분야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소식인데요. 3월 24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하고요.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소유자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생산 기반 조성과 저장 가공, 건조시설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평창군청 산림과로 문의해 보시면 되고요. 해당되시는 분들 이번 지원사업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평창 소식 알차게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서 평창군 노인복지센터장과 함께 평창 소식 들어봤습니다. 2월 24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